확장 장면 유진의 과거 회상 언니 강순이와의 기억들. 삼선동 계단을 올라가던 그 아침, 유진은 난간에 손을 얹으며 멈춰섰다. 녹슨 철제 난간. 어딘가에서 맡았던 냄새, 쇠냄새, 겨울 공기. 계단을 오를 때마다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 50년 전의 집이 이랬다. 유진이 10살 때 그들의 집은 성북구 어딘가에 반지하였다. 창문 아래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이 보였다. 고무장화, 운동화, 구두. 유진은 그 발들을 보는 것이 좋았다. 어디서 오는 발인지, 어디로 가는 발인지 상상했다. 엄마는 새벽 시장에서 야채를 팔았다. 새벽 5시에 나가서 낮 2시에 돌아왔다. 항상 지쳐서 돌아왔다. 돌아오면 점심도 안 먹고 바로 누웠다. 언니 순이는 그때 15이었다. 언니는 엄마가 없는 아침에 밥을 했다. 밥이 없으면 라면을 끓였다. 라면도 없으면 찬밥에 참기름을 넣고 비볐다. 유진아 먹어. 언니는 항상 유진 그릇에 더 많이 담아줬다. 언니는 나는 배 안 고파.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유진은 나중에야 알았다. 언니는 항상 배가 고팠다. 하지만 동생이 배부른 것이 더 좋았던 사람이었다. 언니 나 커서 돈 많이 벌면 언니한테 다 줄게. 유진이 말하면 순이는 웃었다. 어떻게 벌어? 공부해서. 공부? 응. 나 공부 잘하잖아. 그래. 유진이가 우리 집에서 제일 똑똑하지. 언니가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서 내가 유진이 공부시키는 거야. 언니는 공부 안 해? 나는 돈 버는 게 공부야. 어린 유진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이해한 것은 훨씬 나중이었다. 언니가 공장에 나간 것이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였다. 15살. 그 시절에는 그런 아이들이 많았다. 공장에서 실을 잇고 천을 자르고 밤새 재봉틀을 돌렸다. 언니가 퇴근해서 오면 손이 굳어 있었다. 언니 손 왜 이래? 차가워서 그래. 아프지 않아? 안 아파. 그것도 거짓말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언니는 웃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웃었다. 유진아, 오늘 학교 어땠어? 선생님이 시 외우라고 했는데 다 외웠어. 잘했다. 언니도 들을래? 외워줄게. 응. 들어. 유진은 어둠 속에서 시를 외웠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언니는 그것을 듣다가 잠이 들었다. 유진은 언니가 잠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외웠다. 언니가 듣고 있는 것처럼. 그 버릇이 어른이 되어서도 남았다. 보고서를 쓸 때 혼자 말하는 것처럼 쓰는 습관. 언니에게 말하는 것처럼. 언니는 동생의 시 낭송을 들으며 잠들었다. 그리고 동생은 언니가 없는 세상에서도 혼자 그 목소리를 들었다. 50년 동안 펜던트를 처음 받은 것은 유진이 16살 때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이었다. 병원에 갈 형편이 안 됐다. 어머니는 집에서 누워 계시다가 어느 겨울 새벽에 가만히 눈을 감으셨다. 그 전날 밤 어머니는 두 딸을 불렀다. 순이와 유진. 손에 뭔가를 쥐고 있었다. 두 개의 펜던트. 금색이었다. 작았다. 날개를 펼친 새 모양. 엄마가 젊을 때 장만한 거야. 금. 어머니가 말했다. 목소리가 가늘었다. 이거 하나씩 가져. 엄마. 순이가 받으려 하지 않았다. 받아. 이거 팔면 얼마야? 우리가 이런 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팔지 마. 어머니가 손을 잡았다. 이건 팔면 안 돼. 엄마 말이야. 순이가 입술을 깨물었다. 유진도 눈물이 났다. 팔면 안 된다. 어머니가 다시 말했다. 엄마가 없어도 너희 둘이 연결돼 있는 거야. 잃어버리면 안 돼.
그날 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두 자매는 서로를 안고 울었다. 그리고 각자 펜던트를 목에 걸었다. 떨어져 있어도 이게 있으면 연결돼 있다. 그 믿음 하나로. 그런데 순이 언니는 사라졌다. 그 펜던트와 함께 유진은 남겨진 자신의 펜던트를 평생 벗지 않았다. 언니가 어딘가에서 같은 것을 하고 있기를 바라며. 그 기다림이 50년이었다. 수연이 고아원에 맡겨진 것은 6살이었다. 기억에 남는 것은 냄새. 어머니 품의 냄새가 있었다. 비누 냄새였다. 저렴한 비누. 하지만 따뜻했다. 고아원은 달랐다. 세제 냄새였다. 매일 청소하는 냄새. 그 냄새가 집이 아님을 알게 해줬다. 수연은 처음에 많이 울었다. 그러다가 울지 않게 됐다. 울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일찍 배웠다. 그 대신 혼자 하는 법을 배웠다. 밥은 혼자 먹고, 숙제는 혼자 하고, 잠은 혼자 자고. 그렇게 12살이 됐고, 15이 됐고, 18이 됐다. 18배 고아원을 나왔다. 어머니를 찾아간 것은 그로부터 2년 후였다. 20이 되던 해, 경기도 광주의 작은 방. 문을 두드렸을 때 열린 것은 늙은 여자였다. 아직 40이 안 됐지만 얼굴이 늙어 있었다. 눈 아래 그늘, 손등이 거칠었다. 몸이 말랐다. 그게 어머니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오래 봤다. 수연이 먼저 말했다. 나 수연이에요. 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수연아. 그게 전부였다. 어머니는 울지 않았다. 수연도 울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냥 서 있었다. 안으로 들어간 것은 한참 후였다. 방이 좁았다. 창문이 작았다. 가구가 없었다. 배고프니? 어머니가 물었다. 아니요. 그래도 뭐 먹어? 어머니는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냈다. 오래된 냄비 안에 국물이 있었다. 데웠다. 둘이 마주 앉아 먹었다. 말이 없었다. 수연이 먹다가 말했다. 왜 저 보내셨어요? 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놨다. 궁금했어요. 오래. 어머니는 한참 있다가 말했다. 못 키울 것 같아서. 왜요? 나 혼자였어. 돈도 없었고 몸도 안 좋았고. 그래도 못 키웠어. 수연은 그 말을 들었다. 용서해 줄 수 있어? 어머니가 물었다. 수연은 천천히 말했다.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말이 정직한 거야. 그 이후로 두 사람은 함께 살았다. 몇 년.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 채 그냥 같이 살았다. 그것이 어쩌면 용서인지 모른다. 거대한 말 없이 그냥 옆에 있는 것. 어머니 강순이는 평생 말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수연은 그것을 묻지 않은 채 옆에 있었다. 그 말하지 않은 것들이 펜던트 하나에 담겨 있었다. 어머니가 폐암 선고를 받은 것은 수연이 35살 때였다. 그때 나은이 3살이었다. 엄마. 응? 나은이 봐줄 수 있어요? 어머니가 나은을 안았다. 내가 오래 못 볼 텐데. 그래도. 그래. 어머니는 나은의 뺨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 2달 후 하던 말이 생각났다는 듯 수연을 불렀다. 수연아. 네. 이거 줄게. 펜던트를 목에서 풀었다. 수연이 받았다. 이게 뭐예요? 엄마 가장 소중한 거. 왜 저한테? 내가 가져야 해. 그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수연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 나중에 알게 될 거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유진을 만나기 전까지는. 오현진이 유진에게 사실을 말한 날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가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그것은 그가 혼자 알고 있는 것이었다. 강순이가 왜 사라졌는지 오연지는 알고 있었다. 1975년 서울. 그때 오연지는 22살이었다. 공장 근처 동네에 살았다. 부유한 집안이었지만 그 시절 오연지는 반항적인 청년이었다. 집안의 기대에서 벗어나 동네 골목을 쏘다녔다. 순이를 만난 건 그 골목에서였다. 공장 퇴근 후 시장에서 뭔가를 사던 순이. 얼굴이 예뻤다. 당당했다. 가난한 티가 났지만 당당했다. 그게 좋았다. 몇 달을 사귀었다. 순이가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 오연지는 도망쳤다. 그 말이 정확하다. 도망쳤다. 집안 체면이 무서웠다. 아버지의 눈빛이 무서웠다. 대학도 안 나온 공장 여자와 결혼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 그게 무서웠다. 책임 못 지겠다고 말하고 연락을 끊었다. 그게 전부였다. 순이가 어떻게 됐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다.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기 싫었던 것이다. 오연지는 그것을 50년 동안 모른 척했다. 이제 알기로 했다. 그 대가를 치르기로. 그 이후 오연지는 결혼을 했다. 집안에서 정해준 사람과 아들 하나를 낳았다. 사업을 시작했다. 성공했다. 겉으로는 평탄했다. 하지만 이따금 새벽에 잠에서 깼다.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눈이 떠졌다. 그 새벽에 생각나는 것이 있었다. 22살 골목에서 혼자 서 있던 순이의 뒷모습, 도망치던 자신의 발. 그게 50년이 지나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죄책감이라기보다 지워지지 않는 것, 무언가 끝맺지 못한 것. 그것이 새벽마다 돌아왔다. 그 무게를 이제야 유진과 수연 앞에서 내려놓기 시작했다. 민재가 유진건설에 입사한 것은 30살이었다. 그전에는 외국에서 공부했다. MBA, 경영학, 좋은 학교였다. 아버지가 돈을 댔다. 유진이 아니라 아버지가. 민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이혼 후 자신을 키운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아버지가 키웠고 아버지가 교육시켰다. 어머니에 대한 감정은 복잡했다. 미운 건 아니었다. 그냥 멀었다. 사업에 바쁜 사람, 차가운 사람, 자신에게 잘해주지 못한 사람. 그래도 어머니가 이룬 것은 대단했다. 인정했다. 그래서 어머니 회사에 들어갔다.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의 성공을 이용하고 싶었다. 그게 싫지 않았다. 어머니도 알 것이었다. 그래도 받아들였다. 거래처럼 서로 필요한 거래. 그렇게 5년이 지났다. 그런데 삼선동에서 어머니를 봤다. 낡은 계단 꼭대기에 앉아있는 어머니. 62살의 강유진 회장이 계단에 혼자 앉아서 아이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가 말한 것도 가끔 그게 다 뭐였나 싶어요. 그 말이 민재가 몰랐던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돈 버는 기계 같고 차갑고 사업밖에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런데 새벽에 혼자 앉아서 식은 차를 바라보는 사람이었다. 언니를 50년째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가족이 뭔지 그리워하는 사람이었다. 그것을 알고 나서 민재는 어머니를 다시 보게 됐다. 어머니. 회사에서 보고서를 건네며 민재가 말했다. 이번 분기 수주 현황입니다. 유진이 받으며 말했다. 고생했어. 그 말이 달랐다. 전에는 그냥 넘어가는 말이었는데 이번엔 달리 들렸다. 진심처럼. 민재는 괜히 눈을 피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가려다. 어머니. 응. 나은이 오늘 학교에서 뭐 했는지 연락 왔어요? 유진이 고개를 들었다. 왜? 그냥
어머니가 관심 있을 것 같아서 유진이 폰을 들었다. 수연이한테 물어볼게. 민재는 사무실을 나서며 혼자 웃었다. 어머니가 폰을 들고 문자를 보내는 모습이 어디선가 새로운 어머니 같았다. 그게 나쁘지 않았다. 사람은 변한다. 62에도 35에도 천천히 조금씩 변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나은은 어른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엄마가 가끔 멍하니 있을 때, 할머니가 펜던트를 만질 때, 아저씨가 눈을 피할 때, 할아버지가 조용히 계산을 낼 때, 어른들은 아이가 모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은은 알았다. 뭔가 복잡한 것이 있다는 것을, 다들 오래된 무언가를 들고 있다는 것을. 그래도 나은은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것이 예의인 것 같았다. 어른들에게도 비밀이 있을 것이고 그 비밀은 시간이 되면 말해줄 것이었다. 나은이 알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나은이 알고 싶은 것은 왜 밥 먹을 때 다들 따뜻해 보이냐는 것이었다. 할머니가 올 때 다들 좀 더 웃는 것 같았다. 그게 나은은 좋았다. 할머니가 없을 때도 좋았다. 엄마랑 둘이 있는 것도. 하지만 할머니가 오면 더 좋았다. 이유는 몰랐다. 그냥 그랬다. 어른들이 말하는 가족이 이런 건가 싶었다. 나은은 미술학원에서 선생님이 가족을 그려오라고 했을 때 5명을 그렸다. 나은이 가족이 5이야? 선생님이 물었다. 네. 누구누구야? 엄마, 할머니, 아저씨, 할아버지, 나요.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2분이야? 나은이 생각했다. 할머니는 하나고요. 할아버지도 하나예요. 그런데 엄마 할머니랑 아빠 할머니가 다른 분이잖아. 저는 할머니가 하나예요. 아, 그렇구나. 선생님이 웃었다. 나은도 웃었다. 그림을 다시 봤다. 5명. 다들 웃고 있었다. 나은이 그린 그림 속 사람들은 항상 웃고 있었다. 그것이 나은의 세계였다. 웃는 가족. 아이의 눈에 세상은 단순하다. 복잡한 과거도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도 50년의 기다림도 아이의 그림 속에서는 그냥 가족이 된다. 겨울이 다시 왔다. 그해 12월 삼선동. 유진이 저녁에 왔다가 늦어졌다. 나은은 일찍 잠이 들었다. 유진과 수연만 남았다. 작은 방에 라디에이터 소리가 났다. 올해는 보일러가 고쳐져 있었다. 수연이 따뜻한 차를 내왔다. 뭐예요, 이게? 유자차요. 달아야 맛있어요. 2 사람은 잠시 마셨다. 수연 씨, 네. 내 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요? 수연이 유진을 봤다. 많이는 몰라요. 어머니가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그래요. 어떤 분이었어요? 유진이 차를 2 손으로 감쌌다. 웃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그래요? 가난해도 웃었어. 힘들어도 웃었어. 배가 고파도 웃으면서 동생한테 밥 퍼줬어.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은이랑 비슷하네요. 유진이 멈췄다. 그래요? 나은이도 항상 웃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유진은 나은이 잠든 방 쪽을 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맞아요. 그 웃음이. 그래서 이모님이 나은이한테 빠진 거예요. 이모님. 그 호칭이 아직도 어색하면서 따뜻했다. 빠진 건 아니에요. 빠지셨어요. 수연이 웃었다. 처음 오셨을 때 표정이랑 지금 표정이 완전히 달라요. 유진이 눈썹을 움직였다. 내가 표정이 달라? 네. 훨씬 부드러워지셨어요. 유진은 잠시 창밖을 봤다. 그러면 좋겠다. 작은 목소리로. 사실 내가 사람한테 많이 딱딱했어. 평생? 일 때문에요? 반은 일 때문이고 반은 그냥 그렇게 됐어.
혼자 모든 걸 해야 했으니까 의지하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랬어요. 고아원 나온 다음에 알 것 같아요. 의지하면 배신당할 것 같고 기대하면 무너질 것 같고 그래서 처음부터 기대를 안 하는 거 그게 안전하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근데 그러면 유진이 말했다. 안전하긴 한데 따뜻하지 않아요. 수연이 유진을 봤다. 그걸 이제 아셨어요? 이제 알았어요. 저도 이제 알아가는 중이에요.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다. 이상한 웃음이었다. 슬픈 것도 아니고 그냥 기쁜 것도 아닌 오래 살아온 사람들만 짓는 웃음. 수연 씨, 네. 나은이 잘 키웠어요. 수연이 잠시 눈을 감았다. 그게 제가 잘한 게 아니에요. 나은이가 그냥 그런 애예요. 나은이가 그렇게 자란 건 수연 씨가 그렇게 키운 거예요. 수연이 눈을 뜨며 말했다. 이모님이 칭찬하는 건 처음 보네요. 유진이 고개를 외롭 꼬았다. 나 칭찬 많이 해요. 누구한테요? 유진이 잠시 생각하다 웃었다. 요즘 하기 시작했어요. 수연도 웃었다. 바깥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창문에 눈발이 닿아 녹았다. 두 사람은 그것을 보며 차를 마셨다. 말이 없었다. 하지만 아까보다 더 따뜻했다. 어른들의 화해는 이렇게 조용히 온다. 극적인 선언이 아니라 따뜻한 차 한 잔과 눈이 녹는 창문 앞에서 봄이 됐다. 오연진이 삼선동에 혼자 왔다. 유진이 미리 수연에게 말해뒀다. 오 씨가 나은이 보러 가고 싶다고 해요. 수연은 잠시 생각했다. 나은이한테 물어볼게요. 나은에게 물었다. 나은아, 그 할아버지 기억해? 밥 같이 먹었던. 응. 조용한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나은이 보고 싶대. 나은이 고개를 기울였다. 왜요? 그냥 보고 싶대. 그럼 오면 되잖아요. 오면 돼? 응. 나도 괜찮아요. 그렇게 됐다. 오현진이 왔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다. 나은이 열었다. 어서 오세요. 오현진이 쪼그려 앉았다. 나은아. 네. 이거 색연필 세트였다. 좋은 것이었다. 48색. 나은의 눈이 커졌다. 와, 미술 좋아한다고 해서 이거 주는 거예요? 응. 나은이 색연필을 받았다. 두 손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깐 오연진을 봤다. 할아버지. 응. 왜 자꾸 미안하다고 해요? 오연진의 얼굴이 굳었다. 나은이 계속 말했다. 저번에 밥 먹을 때도 오늘도 미안하다고 하려는 것 같은데. 오연진은 대답이 없었다. 저는 할아버지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몰라요. 나은이 색연필 케이스를 열어보며 말했다. 근데 있잖아요. 응. 미안한 거 있으면 그냥 말하는 게 낫지 않아요? 오연진이 나은을 봤다.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미안한 거 마음에 담아두면 더 힘들다고. 아이의 눈이 맑았다. 할아버지 힘들어 보여서요. 오연진의 눈에 뭔가가 흘렀다. 참으려다 참지 못했다. 70 넘은 남자가 8살 아이 앞에서 할아버지 왜 울어요? 나은이 당황해서 물었다. 미안해서. 그럼 말하면 돼요. 알았어. 제가 들어줄게요. 나은이 진지하게 말했다. 그 모습이 아이인지 어른인지 모를 만큼 진지했다. 오연진은 오래 나은을 보다가 고마워. 뭐가요? 그냥. 오연진이 나은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처음으로 나은은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오연진의 손 위에 자신의 작은 손을 올렸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그 말이 50년의 무게를
아주 조금 가볍게 만들었다. 아이는 어른이 용서받는 방법을 안다. 어른보다 더 간단하고 더 깊이. 그해 가을, 유진이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다. 매년 받는 것이었다. 60 이후로 더 꼼꼼하게. 결과가 나왔다. 박정훈이 서류를 들고 왔을 때 유진은 이미 의사에게 직접 들은 후였다. 회장님, 알아. 박정훈이 서류를 내려놨다. 얼마나 됩니까? 2년에서 3년. 침묵. 최장. 유진이 창밖을 봤다. 초기가 아니에요. 3기. 박정훈이 입을 다물었다. 한참 후에 말했다. 치료를 할 거야. 유진이 말했다. 포기한다는 게 아니야. 다만 그녀는 손을 테이블에 올렸다. 할 일이 좀 있어. 그게 먼저야. 무슨? 수연이. 박정훈이 눈을 떴다. 수연이 치료가 잘 되고 있어요. 경과 좋고. 근데 앞으로도 관리가 필요해. 그건 지원을. 돈 문제가 아니야. 유진이 말했다. 내가 없어도 그 아이가 혼자 설 수 있게. 박정훈은 유진의 눈을 봤다.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었다. 두고 가는 것. 나은이는. 유진이 작게 말했다. 나는 오래 못 볼 수도 있어. 그 말이 처음으로 무너지는 것 같았다. 62살의 강유진이. 그래도 그녀는 숨을 골랐다. 내가 있는 동안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 박정훈이 고개를 숙였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우선 유진은 서류를 꺼냈다. 법무팀에 연락해. 상속 관련 정리를 새로 해야 해. 박정훈이 굳었다. 민재 전무님도 아십니까? 아직? 유진이 말했다. 수연이한테도 아직? 말씀하실 겁니까? 응. 근데 순서가 있어. 유진은 창밖을 봤다. 가을 하늘. 높고 맑은. 내가 먼저 할 일하고 나서 유진은 자신의 시한을 알았다. 그래서 더 서두르지 않았다. 오히려 더 천천히 하나씩 하기로 했다. 유진이 수연에게 말한 것은 그로부터 보름 후였다. 삼선동. 나은이 학교 간 시간. 둘이서 차를 마시다가 수연 씨. 네. 나 몸이 좀 안 좋아졌어요. 수연이 잔을 내려놨다. 어딘지 물어봐도 돼요? 최장. 아직 치료할 거야. 포기한 게 아니에요. 수연이 유진을 봤다. 언제 하셨어요? 보름 됐어. 왜 이제? 유진이 웃었다. 할 일이 있었어. 수연은 잠시 말이 없었다. 저한테 말해주는 이유가 수연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유진이 말했다. 그리고 나도 혼자 알고 있기가 좀 무거워서. 그 말이 수연의 눈을 흔들었다. 이 사람이 무거운 것을 혼자 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게 처음으로 나눠지는 것이었다. 이모님. 응. 저한테 오세요. 유진이 눈을 들었다. 뭐? 치료 기간에 혼자 계시지 말고 여기 오세요. 여기가 더 좁잖아. 그래도. 수연이 말했다. 나은이도 있고 저도 있어요. 유진은 수연을 오래 바라봤다. 민재한테는 나은이가 유진이 동서 있잖아. 아이요. 아니, 민재가. 이모님. 수연이 유진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조카가 이모의 손을 잡는 것. 혼자 계시지 마세요. 유진은 눈물을 참았다. 그래도 흘렀다. 두 번째였다. 이 집에서, 이 여자 앞에서 62살 강유진이 우는 것이. 50년을 혼자 버텼다. 이제 조금은 기대도 되는 나이였다. 민재가 어머니의 진단을 알게 된 것은 그 다음 주였다. 수연에게서 연락이 왔다. 민재 씨. 네, 수연 씨. 이모님 아픈 거 아세요? 민재가 멈췄다. 무슨 말이에요? 췌장 3기예요.
전화기 너머에서 오래 침묵이 있었다. 민재 씨? 언제부터요? 가을에 아셨대요. 왜 저한테는 말하려고 하셨는데 방법을 모르셨던 것 같아요. 민재는 오래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 감사해요. 말해줘서. 전화를 끊고 그는 한참 앉아 있었다. 어머니가 아프다. 그 말이 이상한 속도로 들어왔다. 두렵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두려웠다. 사라질까봐. 어머니가 사라질까봐. 그제야 알았다. 자신이 어머니를 원망하면서도 필요로 했다는 것을. 어머니의 차가운 눈이 싫었으면서도 그 눈이 자신을 보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을. 그게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였다. 민재는 차를 몰아 유진의 집무실로 갔다. 들어갔다. 유진이 보고서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왜? 어머니. 민재가 서 있었다. 아프다고 왜 말 안 했어요? 유진이 보고서를 내려놨다. 알았구나. 수연 씨한테 들었어요. 직접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말하려고 했어. 언제요? 타이밍을 보고 있었어. 민재가 눈을 감았다. 잠깐. 다시 뜨며 말했다. 어머니. 응. 치료하는 동안 옆에 있어도 됩니까? 유진이 민재를 봤다. 아들이 이 말을 하는 것이 얼마만인지. 아니, 처음이었다. 민재야. 네. 나 잘 못한 거 알아. 어머니. 어렸을 때 자주 못 봤고 크고 나서도 챙기지 못했고. 그만. 말할게. 유진이 말했다. 그래도 내가 아들인 게 다행이야. 진심으로. 민재가 눈을 깜빡였다. 눈물이 나려는 것을 억누르는 것 같았다. 저도요. 낮은 목소리. 어머니 딸인 게 다행이에요. 아들이지만. 유진이 웃었다. 그 웃음이 집무실에 퍼졌다. 치료 시작하면 같이 있어줄게요. 바쁘잖아. 그게 더 중요해요. 유진은 대답 대신 민재를 봤다. 뭐래? 이 아이가 이렇게 자랐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있었던 거리가 아주 천천히 좁혀지고 있었다. 병이 두 사람을 가깝게 만든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두 사람을 가깝게 만든 것이었다. 수연이 나으니 치료는 길었다. 항암이 시작됐다. 유진은 강해 보이려 했다.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치료가 힘들었다. 식욕이 떨어졌다. 머리카락이 빠졌다. 그 과정에서 수연이 왔다. 자주. 나은을 데리고. 나은은 유진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할머니, 아파요? 좀 아파. 많이요? 그냥 좀. 그럼 내가 있을게요. 나은이 유진 옆에 앉았다.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불렀다. 작은 목소리로. 음정이 가끔 틀렸지만 열심히. 유진은 눈을 감고 들었다. 언니가 자신의 시 낭송을 들으며 잠들었던 것처럼 지금 자신이 그것을 받고 있었다. 돌아서 오는 것이 참 이상했다. 그래도 따뜻했다. 언니가 동생의 시를 들으며 잠든 밤. 그 온기가 50년을 돌아 다시 유진에게 왔다. 이름은 달라도 피는 이어져 있었다. 치료 중 어느 밤 유진이 혼자 침대에 앉아 노트에 뭔가를 썼다. 편지였다. 보낼 수 없는 편지. 받는 사람 강순이. 언니, 50년이 지났어. 나는 62살이 됐어. 머리가 은빛이야. 언니는 70이 넘었겠지. 살았다면. 언니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 알았어. 힘들게 살았구나. 혼자서. 그 힘든 걸 혼자 다 감당하고. 미안해. 내가 더 빨리 찾았어야 했어. 더 열심히. 내가 돈 벌고 빌딩 세우는 것보다 언니 찾는 게 먼저였어야 했어. 그걸 이제 알았어. 너무 늦었지만. 근데 있잖아, 언니. 수연이를 찾았어.
언니 딸, 수연이. 언니 눈을 가지고 있어. 당당한 거, 힘들어도 안 무너지는 거. 그게 언니 닮았어. 그리고 나은이도 있어. 수연이 딸, 언니 손녀. 웃는 아이야. 무조건 웃어. 언니처럼. 언니가 살았던 거잖아. 다른 모양으로, 다른 이름으로. 하지만 분명히 언니가 이어진 거야. 나 몸이 많이 안 좋아.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게 50년 만에 제일 다행인 것 같아. 기다려줘. 나도 금방 갈 테니까. 그때 펜던트 보여줄게. 하나도 안 변했어. 언니 거랑 똑같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연결돼 있다고 했잖아. 맞아. 연결돼 있었어. 50년이 지나도. 유진은 편지를 접었다. 서랍에 넣었다. 창밖에 별이 있었다. 흐린 날이었지만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보였다. 유진은 그것을 오래 봤다. 언니, 잘 있어? 별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거기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50년의 기다림이 편지 한 장이 됐다. 보낼 수 없는 편지. 하지만 언니에게 닿는 편지. 1년 후, 봄, 병원, 강유진 씨. 의사가 모니터를 봤다. 경과가 매우 좋습니다. 유진은 민재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완치는 아니지만 3기에서 이 정도면 최상의 결과입니다. 민재가 눈을 감았다. 안도하며 치료 잘 받으셨습니다. 몸도 잘 버텨주셨고 앞으로는요. 정기 검진 계속 받으셔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그리고 무리는 금물.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민재가 말했다. 어머니, 응. 오늘 저녁 삼선동 가실 거예요? 갈 건데. 저도요. 유진이 웃었다. 그래. 차를 탔다. 성북구로. 삼선동 골목에 봄꽃이 피어 있었다. 계단 옆 나은이 심은 화분. 그 위로 조그만 꽃이 피어 있었다. 나은이 달려나왔다. 할머니, 오셨어요? 응. 검사 괜찮았어요? 나은이 물었다. 어떻게 알았어? 엄마한테 들었어요. 유진이 쪼그려 앉았다. 나은과 눈이 맞았다. 괜찮아졌어. 나은이 눈을 크게 떴다. 진짜요? 응. 나은이 팔짝 뛰었다. 야호! 그리고 달려가서 수연을 불렀다. 엄마, 할머니 나았대요. 수연이 방에서 나왔다. 유진을 봤다. 유진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나왔다. 이모님, 왜 울어? 기뻐서요. 유진이 수연의 등을 두드렸다. 처음으로. 먼저. 나은이 밥 해줘요. 네. 오늘 뭐야? 된장찌개요. 또 된장찌개. 좋잖아요. 뭐가? 수연이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잖아요. 유진은 부정하지 않았다. 그래. 낮은 목소리로. 좋아해. 된장찌개가 끓었다. 5명이 둥근 테이블에 앉았다. 봄 햇살이 방 안을 채웠다. 50년이 지나서야 이 식탁이 완성됐다. 나은이 밥을 먹다가 말했다. 할머니, 응? 우리 가족 이제 몇 명이에요? 세어봐. 나은이 손가락을 펼쳤다. 나 엄마, 할머니, 아저씨, 할아버지. 5손가락. 5명.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 할머니한테 특별한 사람 있어요? 유진이 눈을 들었다. 뭐, 남자친구 같은 거요. 민재가 물을 뿜을 뻔했다. 수연이 웃음을 참았다. 유진이 당황해서 말했다. 없어. 왜요? 이모님 예쁜데. 나은아, 이모님 펜던트 예쁘고
머리도 예쁘고 웃으면 더 예쁜데. 유진이 어이없어 웃었다. 고마운데 그럼 앞으로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은아, 민재가 말했다. 어머니는 그런 거 생각 안 하셔. 왜요? 외로우면 있으면 좋잖아요. 나은아. 수연이 나은의 밥그릇을 밀었다. 밥 먹어. 저는 궁금한데. 밥. 네. 나은이 밥을 먹었다. 유진은 나은을 보며 웃었다. 외롭냐고. 이 아이가 그 말을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이, 어른들이 하기 어려운 말을 아이가 이렇게 쉽게. 나은아. 유진이 말했다. 나 이제 안 외로워. 나은이 고개를 들었다. 왜요? 유진이 밥상을 봤다. 5사람이 둘러앉은 따뜻한, 여기 있잖아. 나은이 눈을 크게 떴다가 씩 웃었다. 맞아요. 그 웃음이 방 안에 퍼졌다. 된장찌개가 식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방은 따뜻했다. 봄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다. 50년의 겨울이 지나고 이제야 봄이었다. 강유진은 그해 봄 유진건설 이사회에서 한 가지를 발표했다.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합니다. 이사들이 눈을 깜빡였다. 미혼모 가정 지원, 아동 의료비 지원, 그리고 한부모 가정주거 지원. 회장님, 이 규모면 내가 결정한 일이에요. 유진이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내 언니가 혼자서 버텨낸 것들입니다. 그것을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늘어났으면 합니다. 이사회는 조용해졌다. 박정우는 서류를 정리하며 눈을 내려깔았다. 재단 첫 번째 수혜자 이수연. 주거비 지원, 의료비 지원, 나은의 교육비 지원. 수연은 그 서류를 받고 유진에게 전화했다. 이모님, 응? 이렇게까지. 수연아. 유진이 말했다. 내가 언니한테 못해준 거야. 받아요. 수연은 한참 침묵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아니요. 수연이 말했다. 이모님이 제 삶에 들어온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월세 받으러 오신 건데. 유진이 웃었다. 그러게. 월세는 결국 한 번도 못 받았네. 나중에 드릴게요. 안 받아도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왜? 수연이 웃으며 말했다. 이모님이 건물주잖아요. 유진이 웃었다. 길고 깊게. 그 웃음이 전화기 너머로 흘렀다. 그의 나은의 그림이 학교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주제는 가족. 가족이 밥을 먹는 그림이었다. 5명. 둥근 식탁. 된장찌개. 나은이 상장을 들고 유진에게 전화했다. 할머니. 응. 내 그림 상 받았어요. 그래. 할머니가 그림 속에 있어요. 그래. 할머니 펜던트도 그렸어요. 유진이 눈을 감았다. 잘했다. 할머니도 보러 와요. 그래. 갈게. 진짜요? 진짜야. 전화를 끊고 유진은 펜던트를 만졌다. 작은 금색, 날개를 펼친, 어머니가 주신, 언니와 연결된, 수연에게 이어진, 나은이 그린 이 펜던트가 가진 이야기가 이제 여기까지 왔다. 유진은 펜던트를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따뜻했다. 항상 몸에 닿아 있어서 피부 온도만큼. 그리고 그것이 집이었다. 완결. 사라졌다고 생각한 것들이 사실은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었다. 언니는 사라진 게 아니었다. 수연이 되고 나은이 됐다. 펜던트는 잃어버린 게 아니었다. 돌아서 왔다. 가족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게 아니었다. 월세 받으러 간 계단에서, 식은 라면 한 그릇에서, 아이의 솔직한 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박정훈이 유진건설에 들어온 것은
30살이었다. 처음 면접 때 본 강유진은 차가운 사람이었다. 말이 짧았다. 불필요한 감정을 보이지 않았다. 질문이 날카로웠다. 눈빛이 사람을 꿰뚫는 것 같았다. 박정우는 그 면접에서 한 번도 긴장하지 않는 사람인데 처음으로 긴장했다. 그것이 합격의 신호였는지 모른다. 박씨, 면접이 끝날 무렵 유진이 말했다. 비서 자리가 어떤 건지 알고 있어요? 네. 내가 하라는 걸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내가 말 안 해도 해야 할 걸 알아서 하는 자리예요. 그게 되는 사람이 필요해. 해보겠습니다. 자신 있어요? 아직 모르지만 해볼 수 있습니다. 유진이 그 대답에 처음으로 입꼬리를 조금 올렸다. 솔직하네요. 그것이 합격이었다. 15년이 지났다. 박정우는 그 15년 동안 강유진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다. 그 사람이 얼마나 일하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외로운지, 그 사람이 펜던트를 얼마나 자주 만지는지, 그것을 알면서도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 물어보면 안 되는 영역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삼선동에 다녀온 날부터 유진이 달라졌다. 미묘하게 말이 조금 더 많아졌다. 표정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 점심에 혼자 드시던 식사를 가끔 누군가를 불러서 같이 드셨다. 그리고 퇴근을 했다. 제 시간에 박정훈이 15년 만에 처음 본 것이었다. 오늘 퇴근하십니까? 응. 삼선동 가려고. 아, 네. 왜? 아니요. 박정훈이 고개를 저었다. 좋아 보이십니다. 유진이 눈을 들었다. 뭐가? 그냥요. 박정훈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회장님이 퇴근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유진이 피식 웃었다. 박 비서. 네. 오래 고생했어요. 박정훈이 멈췄다. 15년 동안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말이었다. 감사합니다. 진심이에요.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당신이 없었으면 나 못 버텼어. 그거 알아요? 박정우는 할 말이 없었다. 그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유진이 집무실을 나서다. 내일은 이른 회의 없애줘요. 삼선동 가실 겁니까? 나은이 학교 가는 거 보고 싶어? 박정훈이 조용히 웃었다. 알겠습니다. 유진이 엘리베이터를 탔다. 박정훈은 그 뒷모습을 오래 봤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 사람이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았다. 가장 오래 옆에 있던 사람이 봤다. 이 사람이 행복해진 것을. 수연이 재봉틀 앞에 앉는 것은 밤이었다. 나은이 잠든 후 조용한 방, 재봉틀 소리만 있었다. 천조각을 읽고 실을 당기고 박음질을 했다. 그 일이 싫지 않았다. 손이 바쁘면 생각이 줄었다. 어머니 생각, 아버지 없는 것, 월세 걱정, 건강 걱정. 재봉틀은 모든 것을 소리로 덮어줬다. 근데 요즘은 재봉틀 앞에 앉으면서 다른 생각을 했다. 이모님 생각,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처음에 월세 받으러 온 건물주가 아침을 차려준다는 게 말이 안 됐다. 거기서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세상에 그냥 좋은 사람은 없다는 것을 오래 배웠으니까. 그런데 이모님은 정말 그냥이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가족이었다. 그것이 수연도 마찬가지였다. 고아원에서 나와서 어머니를 찾아서 같이 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은을 낳고 평생 가족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항상 뭔가 기울어진 느낌이었다. 어딘가 채워지지 않은. 이제는 5명이다. 5명이 밥을 먹는다. 그것이 이상하게 채워지는 것 같았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다. 서로 서먹한 것도 있고 말하지 못한 것도 있다.
그래도 전보다 덜 기울어진 것 같았다. 재봉틀이 멈췄다. 실이 떨어진 것이었다. 수연은 새 실을 꺼내다가 창밖을 봤다. 밤하늘, 별이 보였다. 어머니, 잘 계세요? 여기 이모님 찾았어요. 엄마 동생, 강유진이라는 분, 엄마 펜던트 가지고 있어요. 엄마 거랑 똑같은 걸로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미리 그랬으면 더 빨리 찾았을 텐데, 근데 뭐 지금이라도 찾았으니까 됐어요. 나은이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림도 잘 그리고 엄마한테 닮았나 봐요. 웃음이, 별이 움직이지 않았다. 수연은 다시 실을 깨었다. 재봉틀이 다시 돌아갔다. 그 소리가 오늘은 덜 쓸쓸했다. 어머니에게 말하지 못한 것을 수연은 별에게 말했다. 그것으로 좋겠다. 이것은 유진이 모르는 이야기다. 강순이가 죽기 한 달 전, 경기도 광주의 작은 방, 수연이 옆에 있었다. 강순이의 숨이 짧아지고 있었다. 수연아, 응, 엄마. 펜던트, 응, 여기 있어. 가져. 엄마한테 있어야 해요. 아니야. 내가 가져야 해. 순이의 손이 떨렸다. 수연이 그 손을 잡았다. 엄마, 유진이한테. 순이가 말했다. 뭐요? 내 동생, 강유진. 수연이 눈을 떴다. 어머니 동생이 있어요? 응. 어디? 몰라. 내가 사라졌으니까. 찾으려 해도 못 찾았어. 수연이 숨을 들이마셨다. 왜 사라지셨어요? 순이가 눈을 감았다. 창피해서. 뭐가? 혼자 아이를 가지게 됐는데 동생한테 그 꼴 보이기 싫어서. 그게, 유진이는 공부할 아이야. 나 때문에 발목 잡히면 안 됐어. 수연은 말이 없었다. 그래서 사라졌어. 동생 걱정 안 시키려고. 어머니, 근데. 순이가 눈을 떴다. 유진이가 찾았을 것 같아. 내 동생은 포기 안 하는 아이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어떡해. 펜던트, 순이가 말했다. 그거 있잖아. 펜던트, 응. 둘이 하나씩 가졌어. 엄마가 주신 거. 응, 알아요. 어머니 거. 그게 유진이한테도 있어. 똑같은 게. 수연이 펜던트를 봤다. 이게 두 개예요? 응. 그럼 어머니 동생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30년째 안 벗는다고 했어. 유진이가 어릴 때 그랬어. 엄마 없어도 이게 있으면 연결돼 있다고. 수연은 펜던트를 손에 쥐었다. 그럼 이거 보면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순이가 말했다. 그게 될지 모르지만. 어머니, 수연아, 왜 진작 연락 안 하셨어요? 살아계실 때. 순이가 눈을 감았다. 너무 늦은 것 같아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미안해. 어머니, 동생한테도 미안하고 너한테도 미안해. 수연이 손을 꽉 쥐었다. 저는 괜찮아요. 그래. 어머니가 힘드셨을 거 알아요. 고마워. 순이가 조용히 웃었다. 마지막 웃음이었다. 유진이 만나면 네, 미안하다고 해줘. 직접 말하면 되잖아요. 내가 먼저 갈 것 같아.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났다. 어머니, 펜던트 잘 갖고 있어. 그러면 언젠가는, 네, 언젠가는 연결될 거야.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다. 강순이는 그날 밤 눈을 감았다. 수연은 새벽까지 울었다. 그리고 펜던트를 목에 걸었다.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어머니가 말한 것처럼. 그것이 3년 전이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말한 대로 연결됐다. 강순이는 알고 있었다. 펜던트가 연결해 줄 것을. 50년이 걸렸어도. 여름, 5명이 바다에 갔다. 민재가 제안했다.
어머니, 가족여행 한번 가는 거 어떠세요? 어디? 동해. 왜? 그냥요. 나은이도 바다 보여주고. 유진이 잠시 생각했다. 좋아. 나은이 난리가 났다. 바다요? 진짜요? 수연이 웃었다. 응, 바다. 수영해도 돼요? 여름이니까. 나은이 팔짝팔짝 뛰었다. 오연진에게도 연락이 갔다. 처음에는 거절했다. 나는 괜찮으니까. 오세요. 수연이 말했다. 나은이가 오시면 좋겠대요. 그 말에 오연진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다. 7시간의 드라이브. 2대의 차. 민재가 유진과 수연과 나은을 태웠다. 뒷자리에서 나은은 창밖을 봤다. 아저씨, 바다 얼마나 남았어요? 2시간. 에이, 갈 거야. 빨리 가요. 나은아. 수연이 말했다. 기다려야지. 나은이 입을 내밀었다. 유진이 옆에서 말했다. 나은아. 응? 바다 처음이야? 응. 어때? 나은이 잠깐 생각했다. 설레요. 그래. 유진이 창밖을 봤다. 고속도로, 초록산, 하늘. 나도 설레네. 나은이 눈을 크게 떴다. 할머니도요? 응. 할머니도 바다 처음이에요? 아니, 오래됐어. 얼마나요? 유진이 잠깐 생각했다. 30년. 와, 오래됐다. 그래, 오래됐어. 바다에 닿은 것은 오후 늦게였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나은이 달렸다. 모래사장으로. 바다다. 소리를 질렀다. 오연진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모래 위에 섰다. 이 느낌이 언제였지? 마지막으로 바다에 온 것이 기억도 나지 않았다. 나은이 달려왔다. 할아버지, 바다예요. 그래, 같이 들어가요. 나는 같이 가요. 나은이 오연진의 손을 잡았다. 오연진의 손이 굳었다가 천천히 힘을 뺐다. 그래. 나은이 이끄는 대로 모래사장을 걸었다. 파도가 발을 적셨다. 차가웠다. 그런데 나은이 웃었다. 차가워요. 근데 좋아요. 오연진이 나은을 봤다. 웃는 얼굴. 그 웃음이 순이를 닮은 것인지, 수연을 닮은 것인지, 아니면 이 아이 자신의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오연진은 처음으로 가볍게 웃었다. 파도 속에서 유진이 멀리서 그것을 봤다. 민재가 유진 옆에 섰다. 어머니, 응, 저거 사진 찍어드릴까요? 유진이 고개를 저었다. 그냥 봐. 그냥요? 눈에 담아두게.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바다를 봤다. 나은이 파도 속에서 웃고, 오연진이 조심스럽게 따라가고, 수연이 모래사장에서 그것을 보며 웃고, 여름 햇살이 모든 것 위에 내려앉았다. 유진은 그 장면을 오래 눈에 새겼다. 가족이 만들어지는 순간은 어떤 모습일까? 바다 앞에서 파도 속에서 웃음소리와 함께 저녁 바닷가 근처 횟집 6명이 둘러앉았다. 아, 6이었다. 오연진이 연초에 아들을 데려왔다. 오 대표의 아들 40대 중반 수연의 이복 오빠인 셈이었다. 그 관계가 아직 어색했다. 하지만 오늘은 바다에서 하루를 함께 보냈다. 모래성을 쌓고 파도를 피하고 나은이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려 울다가 웃었다. 그 시간이 어색함을 조금 녹였다. 횟집에서 나은이 말했다. 할아버지. 오연진이 고개를 들었다. 아저씨는 할아버지 아들이에요? 응. 그럼 아저씨는 나한테 뭐예요? 오연진이 잠깐 생각하다 말했다. 삼촌?
나은이 고개를 기울였다. 삼촌은 아빠 동생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럼 할아버지 아들이니까. 나은이 또 생각했다. 아저씨, 그냥 삼촌이에요. 그래도 돼? 삼촌이 없었는데. 생겼다. 나은이 웃었다. 오현진의 아들이 잠깐 눈을 내려깔았다가 웃었다. 그래, 나은아, 삼촌이다. 삼촌, 삼촌도 바다 좋아요? 좋아. 다음에 또 와요. 그래. 나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회를 집었다. 그리고 유진에게 말했다. 할머니, 회 맛있어요? 처음 먹어봐? 응. 어때? 나은이 씹으며 생각했다. 맛없어? 아니요, 맛있어요. 근데 이상해요. 왜? 물이 씹히는 것 같아요. 유진이 웃었다. 그게 맞아. 맞아요? 응. 바다 먹는 거야. 나은이 눈을 크게 떴다. 바다를? 그래. 나은이 다시 회를 봤다. 그럼 또 먹어볼게요. 집어들었다. 주변 사람들이 웃었다. 그 웃음이 횟집 안에 퍼졌다. 파도 소리와 섞여서 가족이 많아졌다. 5에서 6이 됐다. 그리고 계속 늘어날지 모른다. 그것도 나쁘지 않다. 가을, 유진이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상한 기류였다. 박정훈이 안건을 배포하면서 조용히 긴장했다. 오늘 안건은 2가지입니다. 유진이 말했다. 하나는 사회공헌 재단 설립 최종 승인. 다른 하나는 그녀가 잠시 멈췄다. 대표이사 변경입니다. 이사들이 눈을 들었다. 강민재 전무를 대표이사로 선임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민재가 굳은 표정으로 유진을 봤다. 어머니,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에요.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저는 민재야. 유진이 말했다. 할 수 있어. 민재가 입을 다물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보다 더 잘 알아. 내가 보다 보면 제가 준비가 됐는지. 됐어. 단호했다. 내가 이제 좀 쉬려고. 민재가 눈을 깜빡였다. 어머니가 쉰다고요. 사람 사귀고 나은이 보러 다니고 그런 거 하려고. 이사들 사이에서 조용히 웃음이 나왔다. 유진이 말했다. 이에 있는 분?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박정훈도 말하지 않았다. 표결합니다. 전원 찬성이었다. 민재가 대표이사가 됐다. 회의가 끝나고 민재가 유진을 따라갔다. 어머니, 응, 진짜 쉬실 건 아니죠. 유진이 웃었다. 좀 쉴 거야. 병원 치료도 있고. 그래도 쉬어가면서 민재가 걸음을 멈췄다. 어머니, 유진이 돌아봤다. 민재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뭐가? 믿어주셔서. 유진이 잠시 민재를 봤다. 그게 감사할 일이야? 저는 감사해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잘해. 네. 나보다 잘해도 돼. 어머니, 진심이야. 유진이 웃으며 말했다. 내 아들이 나보다 잘하면 내가 좋은 거잖아. 민재가 웃었다. 어머니를 닮은 눈으로. 2사람이 복도를 나란히 걸었다. 처음으로 동료처럼, 아니, 가족처럼. 사업을 넘기는 것이 패배가 아니었다. 이제 더 중요한 일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나은은 일기를 썼다. 학교 선생님이 매일 쓰라고 했다. 짧아도 되니까 오늘 있었던 일을 한 줄이라도. 오늘 일기. 오늘 할머니가 왔어요. 된장찌개 맛있었어요. 할머니가 요즘 맨날 왜요 하고 물어봐요. 나은이 왜요 물어보면 귀찮아하는 어른들이 많은데 할머니는 같이 생각해줘요. 그게 좋아요. 오늘 할머니한테 하늘이 왜 파래요 물어봤는데
할머니가 빛이 산란해서 그렇다고 했어요. 어려운 말이었는데 그냥 그렇구나 했어요. 할머니는 똑똑해요. 나도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엄마도요. 엄마는 힘들어도 안 울어요. 대신 재봉질해요. 재봉틀 소리가 나면 나는 이불 속에서 들어요. 그 소리가 좋아요. 엄마 소리 같아서요. 할아버지는 말이 없어요. 근데 나한테 색연필 사줬어요. 48색. 나는 그게 좋았어요. 말 안 해도 아는 것 같았어요. 삼촌은 재밌어요. 아재 개그해요. 웃기지 않은데 웃어줘요. 웃어주면 삼촌이 좋아해요. 아저씨는 멋있어요. 할머니랑 닮았어요. 우리 가족 다 좋아요. 전에는 엄마 하나였는데 이제 많아졌어요. 좋아요. 더 많아져도 좋을 것 같아요. 가족이 많으면 밥이 맛있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많으면 더 맛있어요. 오늘 끝. 내일 또 쓸게요. 나은의 일기는 짧았다.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게 있었다. 아이의 눈에 세상은 단순하다. 그리고 그 단순함이 어른들이 잃어버린 것을 담고 있다. 오현진이 유진에게 말하지 못한 것이 하나 더 있었다. 그것은 오현진의 아들이 말해줬다. 아버지의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다가 찾은 편지였다. 강순이가 오현진에게 보낸 것이었다. 보내지 못한 편지. 그 편지는 봉투에 담겨 있었다. 오현진이 주소를 몰라 보내지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보내지 않기로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아들이 그것을 발견한 것이 여름이었다. 아버지에게 물었다. 이게 뭐예요? 오현진이 봉투를 봤다. 눈이 멈췄다. 오래됐어. 열어봐도 돼요? 그래. 아들이 열었다. 읽었다. 그리고 수연에게 전달했다. 수연이 읽었다. 그리고 유진에게 가져왔다. 이모님. 응. 이거. 봉투를 건넸다. 유진이 받았다. 글씨가 가늘고 흔들렸다. 젊은 손으로 쓴 것인데 떨리는 손이었다. 유진아. 나야. 순이. 너한테 이 편지를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써. 나 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냥 좀 멀리 갔어. 이유를 말하면 내가 찾아올 것 같아서 안 말할게. 너는 공부해야 해. 나 때문에 그 공부 못하면 안 돼. 나는 어차피 이미 내 인생 살기 시작했으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 근데 있잖아 유진아. 펜던트 있지. 그거 잃어버리지 마. 나도 갖고 있을게. 우리 연결돼 있잖아. 그 믿음은 변하지 않아. 나중에 언젠가 어른이 되면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때는 내가 잘하고 있을게. 지금은 좀 어수선하지만 나중엔 괜찮아질 거야. 사랑해 유진아. 언니가. 1975년 봄. 유진은 편지를 다 읽고 오래 그것을 들고 있었다. 수연이 옆에 앉아 있었다. 말없이. 언니가. 유진이 말했다. 나한테 편지를 썼었구나. 네. 1975년 봄. 오현진 시집에 있었대요. 유진은 편지를 가슴에 대었다. 펜던트 위에.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 말이 50년 동안 유진이 펜던트를 벗지 않은 이유와 같았다. 두 자매가 같은 마음으로 연결돼 있기를 바라며. 수연아. 네. 언니가 보고 싶다. 수연이 유진의 손을 잡았다. 이모님. 어릴 때 언니가 항상 웃었어. 힘들어도. 그게 너무 보고 싶어. 나은이 웃는 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유진이 수연을 봤다. 응. 피가 이어진 거니까요. 유진이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다. 50년을 기다려온 것들이 편지 한 장으로 전부 쏟아졌다. 수연이 유진의 손을 꼭 쥐었다.
말은 없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사랑해, 유진아. 그 말이 50년이 지나서야 닿았다. 늦었지만 닿았다. 겨울, 나은이 유진에게 전화했다. 드물게 나은이 먼저 전화하는 날이었다. 할머니, 응? 감기 걸렸어요? 유진이 잠시 어이없어 웃었다. 왜? 목소리가 이상해요. 이상해? 응, 좀 가라앉았어요. 살짝 기침이 나서. 병원 갔어요? 아직? 할머니, 나은이 큰 소리를 냈다. 아픈 건 병원 가야지요. 유진이 웃었다. 그래, 알겠어. 갈게. 진짜요? 진짜야. 내일? 내일. 약속이에요? 약속? 나은이 숨을 쉬는 것 같았다. 할머니. 응. 할머니 아프면 안 돼요. 유진이 전화기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왜? 나은이가 슬프잖아요. 그래. 할머니도 슬프잖아요. 유진이 잠깐 멈췄다. 맞아. 그러니까 병원 가요. 그래. 갈게. 정말요? 나은아. 응. 걱정해줘서 고마워. 나은이 잠시 침묵했다가 당연하죠. 작은 목소리로. 가족이니까. 유진의 눈이 따뜻해졌다. 그래. 가족이지. 내일 갔다 오면 알려줘요. 알겠어. 결과도요. 응. 밥은 잘 먹어요? 먹어. 진짜요? 나은아. 응. 나 밥 혼자 잘 챙겨 먹을 줄 알아. 알아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유진이 웃었다. 길게. 이 아이가 이렇게 자랐다. 걱정하는 아이. 자기 것처럼 남의 일을 챙기는 아이. 언니를 닮은. 나은아. 응. 고마워. 할머니도요. 나는 뭐가 있어줘서요. 유진은 한참 그 말을 들었다. 있어줘서, 있어줄 수 있어서.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다. 나도 고마워. 뭐가요? 있어줘서. 나은이 웃었다. 겨울에 또 와요. 그래. 갈게. 된장찌개 끓일게요. 기다릴게. 전화가 끊겼다. 유진은 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에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삼선동에도 내리고 있을 것이다. 나은이 보고 있을 것이다. 그 생각만으로 충분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밥 먹는 것, 전화하는 것, 걱정하는 것, 있어주는 것. 그것이 전부다. 작가 노트.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사라졌다고 생각한 사람이 어딘가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연결됐다고 믿으면 언젠가 연결된다는 것. 가족은 혈연보다 넓고 혈연보다 깊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월세 받으러 간 계단에서도 인생은 바뀔 수 있다는 것. 펜던트 하나가 50년을 건넜습니다. 사랑해, 유진아. 그 말이 닿았습니다. 늦었지만 닿았습니다. 봄이 또 왔다. 나은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됐다. 어느 주말 오후 유진이 삼선동에 왔다. 수연은 온라인 쇼핑몰 주문을 처리하느라 방에 있었다. 유진과 나은이 둘이 마루에 앉아 있었다. 나은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색연필로 48색짜리. 오현진이 사준 것. 유진은 그 옆에서 차를 마셨다. 조용했다. 나은이 그리다가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 응. 펜던트 보여줘요. 유진이 눈을 들었다. 왜? 그리고 싶어서요. 유진은 목에서 펜던트를 풀었다. 나은의 손바닥 위에 올려줬다. 나은이 자세히 봤다. 작은 새, 날개를 펼친 금색. 예쁘다. 그래. 새예요? 응. 왜 새예요? 유진이 잠시 생각했다. 글쎄,
우리 어머니가 새를 좋아하셨나 봐. 할머니 어머니요? 응. 나은이 할머니의 할머니. 나은이 눈을 크게 떴다. 엄청 옛날 분이네요. 그렇지. 이거 언제부터 했어요? 오래됐어. 30년. 나은이 계산했다. 30년이요? 그럼 나 태어나기 전부터요? 응. 훨씬 전부터. 나은이 펜던트를 빛에 비춰봤다. 할머니, 이거 왜 항상 해요? 유진이 나은을 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우리 언니한테도 똑같은 거 있었어. 나은이 눈을 들었다. 할머니 언니요? 응. 엄마 어머니. 나은이 고개를 기울였다. 이해하는 중이었다. 그럼 증조할머니요? 그래. 증조할머니한테도 이게 있었어요? 있었어. 우리 어머니가 둘이 하나씩 주셨어. 나은이 펜던트를 유진에게 돌려줬다. 그리고 말했다. 할머니가 기다린 거예요? 유진이 멈췄다. 뭐가? 언니를. 이 펜던트하고 기다린 거잖아요. 예리한 아이였다. 응. 몇 년이요? 50년. 나은이 눈을 크게 떴다. 50년이요? 그래. 와. 나은이 한참 생각하다 말했다. 그럼 나은이 엄마 만나서 다행이다.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행이야. 할머니가 찾은 거예요? 아니. 할머니가 찾으러 온 게 아닌데 여기서 만났어. 어떻게요? 유진이 웃었다. 월세 받으러 왔다가. 나은이 고개를 갸웃했다. 월세요? 이 집 원래 할머니 집이잖아. 아 맞다. 나은이 다시 펜던트를 봤다. 근데 월세는요? 유진이 웃음이 터졌다. 나은이 의아한 표정으로 봤다. 왜 웃어요? 아니, 나은이가 그걸 기억하고 있어서. 왜요? 월세 왜 안 받아요? 그냥 안 받아도 되겠더라고. 나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한테 잘해줘서 고마워요. 유진이 나은을 봤다. 그 말 어디서 배웠어? 엄마가 그랬어요. 이모님한테 고맙다고. 수연이가. 응. 자기 전에 혼자 말해요. 가끔. 유진은 수연이 있는 방 쪽을 봤다. 그리고 다시 나은을 봤다. 나은아. 응. 이 펜던트. 유진이 펜던트를 손에 쥐었다. 나중에 나은이가 갖고 싶으면 줄게. 나은이 눈을 떴다. 진짜요? 응. 나중에. 언제요? 나은이가 어른이 됐을 때. 나은이 잠깐 생각하다 말했다. 그때도 할머니 있어요? 유진은 그 질문에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다. 글쎄, 있을 수 있게 노력할게. 나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노력해요. 그래. 나은이도 오래오래 볼 거야. 얼마나요? 나은이가 어른 돼서 결혼할 때까지. 나은이 얼굴이 빨개졌다. 결혼이요? 안 할 거예요. 왜? 귀찮으니까. 유진이 웃었다. 그래. 귀찮으면 안 해도 돼. 할머니는 했어요? 했지. 어땠어요? 유진이 잠시 생각했다. 귀찮았어. 나은이 뒤로 넘어갈 듯 웃었다. 그럼 왜 했어요? 그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았어. 지금은요? 지금은 나은이가 있으니까 됐어. 나은이 고개를 기울였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유진이 나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나은이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색연필이 스케치북 위를 달렸다. 유진은 그것을 봤다. 나은이 그리는 것. 펜던트였다. 금색새, 날개를 펼친. 그 옆에 작게 쓰인 글씨. 할머니 거. 유진은 그것을 오래 봤다. 아이는 받은 것을 그림으로 남긴다. 그리고 그 그림이 언젠가 다시 누군가에게 전해진다. 펜던트처럼. 어느 저녁
민재가 혼자 삼선동에 왔다. 유진이 치료 때문에 오지 못하는 날이었다. 수연이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혼자 와도 되는지 몰라서요. 당연히 되죠. 민재가 들어왔다. 나은은 숙제 중이었다. 아저씨, 응, 나은아. 숙제 도와줘요. 뭐야? 수학? 나 수학 잘해. 진짜요? MBA 나왔거든. 나은이 눈을 깜빡였다. MBA가 뭐예요? 경영대학원. 경영이 뭐예요? 돈 버는 것. 그럼 수학이랑 달라요. 민재가 웃었다. 그래도 도와줄 수 있어. 그럼 부탁해요. 민재가 나은 옆에 앉았다. 수연은 차를 끓였다. 잠시 후 민재가 나은과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동안 수연이 차를 들고 왔다. 고마워요. 별거 아닌데요. 아니에요. 나은이가 아저씨 좋아해요. 그래요? 남자 어른이 주변에 없었거든요. 민재가 잠시 연필을 놓았다. 수연 씨. 네. 어머니 많이 힘드셨겠다. 수연이 민재를 봤다. 무슨, 저도 어릴 때 어머니가 없었잖아요. 같이 안 살았으니까.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비슷했겠네요. 달라요. 저는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그래도요. 있어도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수연이 차를 마셨다. 맞아요. 수연 씨는 어떻게 버텼어요? 수연이 잠시 생각했다. 나은이 때문에요. 그래요? 나은이가 있으니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어머니 때문에요. 어머니가 어떻게 일어섰는지 보면서. 이모님이요? 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면서도 직접 보면 대단하거든요. 수연이 웃었다. 맞아요. 이모님은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수연 씨는 이모님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요? 월세 받으러 온 건물주잖아요. 근데 아침을 차려주는 거예요. 민재가 웃었다. 그게 어머니예요. 그게 당황스러웠어요. 사람이 저한테 잘해주면 의심부터 했거든요. 저도요. 어머니한테도요? 민재가 잠시 있다가 말했다. 네. 어머니가 갑자기 따뜻해지면 왜 그러지 했어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이모님은 그냥이에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요. 가족이 원하는 거죠. 맞아요. 두 사람이 잠시 침묵했다. 나은이 연필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다 풀었다. 봐봐. 민재가 확인했다. 다 맞았네. 진짜요? 응. 나은이 팔을 들었다. 야호. 수연이 웃었다. 민재도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좁은 방을 채웠다. 혈연보다 경험이 먼저였다. 비슷한 경험이 사람을 이어줬다. 수연이 데려갔다. 경기도 광주. 작은 공원묘지. 유진과 수연이 나란히 걸었다. 겨울이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묘비 앞에 섰다. 강순이. 1955년생 2022년 졸. 유진이 올해 그것을 봤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수연이 꽃을 꽂았다. 국화. 흰것. 바람이 꽃을 살짝 흔들었다. 유진이 쪼그려 앉았다. 묘비에 손을 얹었다. 차가웠다. 언니. 낮은 목소리로. 나야. 유진이. 바람 소리만 있었다. 늦었어. 알아. 유진의 손이 묘비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다. 근데 왔어. 그것이 전부였다. 그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50년의 말들이 목구멍에 걸려 있었다. 유진은 눈을 감았다. 언니의 웃음이 떠올랐다. 15살 언니. 공장 퇴근하고 돌아온 언니. 배고파도 동생 그릇에 더 담아주던 언니. 피곤해도 웃어주던 언니.
잘 갔어? 유진이 물었다. 대답이 없었다. 그래도 물었다. 힘들지 않았어? 겨울바람이 지나갔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차가운 볼 위로 수연이 잘 자랐어. 말했다. 나은이도 있어. 언니 손녀. 언니를 닮았어. 웃음이, 그 웃음이 살아있어. 언니가 살아있는 것 같아. 바람이 또 지나갔다. 국화가 흔들렸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유진이 일어섰다. 펜던트를 만졌다. 이거 아직 있어. 한 번도 안 벗었어. 언니 거도 수연이한테 있어. 우리 연결됐어, 언니. 50년이 지나서도 연결됐다. 수연이 유진 옆에 섰다. 두 사람이 묘비 앞에 나란히 섰다. 말없이 오래. 바람이 지나갔다. 국화가 흔들렸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늦게라도 왔다. 그것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것이 충분했다. 나은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날 유진이 나은에게 말했다. 나은아. 응. 이리 와봐. 나은이 다가왔다. 유진이 목에서 펜던트를 풀었다. 나은이 눈을 떴다. 이거 할머니 거잖아요. 너 줄게. 아직 어른 아닌데요. 이제 중학교 가잖아. 그래도. 유진이 나은의 손에 펜던트를 올렸다. 나은아. 응.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왜요? 우리 연결돼 있는 거야. 이게 있으면. 나은이 펜던트를 봤다. 작은 금새, 날개를 펼친. 할머니 언니한테도 있었던 거요? 응. 증조할머니한테도요? 응. 그럼 나은이한테도 있으면. 나은이 고개를 들었다. 다 연결된 거예요? 유진이 웃었다. 그래. 할머니 어머니부터 나은이까지요? 응. 나은이 펜던트를 쥐었다. 두 손으로. 작게. 그럼 잘 갖고 있을게요. 유진이 나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나중에 나은이도 딸 낳으면. 나은이 얼굴이 빨개졌다. 할머니, 딸 낳으면 줘. 에이. 아들 낳으면 며느리한테 주고. 에이. 유진이 웃었다. 나은도 웃었다. 수연이 옆에서 보며 웃었다. 민재가 그것을 사진으로 찍었다. 봄 햇살 속에서 새 여자가 웃는 사진. 할머니, 엄마, 딸. 아니, 이모, 조카, 조카의 딸. 아니, 그냥 가족. 그것으로 됐다. 펜던트가 나은의 목에 걸렸다. 작은 금새가 봄 햇살을 받아 빛났다. 날개를 펼친 새. 어머니에서 언니에게, 언니에서 수연에게, 수연에서 유진에게, 유진에서 나은에게, 그리고 나은에서 다음으로. 피보다 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다림이었다. 50년의 기다림. 그리고 된장찌개. 계단에 삐걱거리는 소리. 나은의 웃음. 그것이 가족이었다. 펜던트는 계속 전해진다. 사랑도 계속 전해진다. 늦어도 돌아서 와도 반드시 닿는다. 초등학교 4학년 여름. 나은이 혼자 버스를 타고 유진의 집무실로 왔다. 수연은 미리 알았지만 유진은 몰랐다.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다. 회장님, 아래에 나은 양이 와 계십니다. 유진이 눈을 들었다. 나은이가 혼자 오셨습니다. 유진이 내려갔다. 1층 로비. 나은이 노란 책가방을 메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유진을 보자마자 달려왔다. 할머니, 어떻게 혼자 왔어? 버스 타고요. 수연이는 엄마가 바쁘다고 해서 제가 왔어요. 유진이 황당해하면서도 웃었다. 왜 왔어? 나은이 가방을 열었다. 안에서 뭔가를 꺼냈다. 그림이었다. 할머니 드리려고요. 액자에 들어간 그림이었다. 여자 둘이 차를 마시는 그림.
한 명은 은발이고 한 명은 검은 머리였다. 은발 여자 가슴에 펜던트가 그려져 있었다. 나은이 그린 거야? 응. 할머니랑 엄마요. 유진이 그림을 봤다. 수채화였다. 색이 부드러웠다. 잘 그렸다. 고마워요. 미술학원에서 배웠어요. 선생님이 칭찬했어? 엄청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그림이래요. 유진이 웃었다. 선생님이 맞는 말 했네. 나은이 팔짝 뛰었다. 그죠? 이거 어디 둘까? 할머니 집무실에요. 집무실? 할머니 혼자 있는 곳이잖아요. 유진이 나은을 봤다. 그래서 거기 두면 혼자 아닌 것 같잖아요. 유진의 눈이 따뜻해졌다. 나은아. 응. 고마워. 뭐가요? 생각해줘서. 나은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당연하죠. 가족이니까. 그 말이 집무실 어딘가에 오래 남았다. 그림은 유진의 책상 앞에 걸렸다. 은발 여자와 검은 머리 여자가 차를 마시는 그림. 가슴에 펜던트가 있는. 매일 그것을 보며 유진은 웃었다. 혼자인 새벽에도 그것을 보면 혼자가 아닌 것 같았다. 가족이란 그런 것이다. 없을 때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사람들. 사람이 사람에게 남기는 것 중 가장 오래가는 것은 무엇일까? 집이 아니다. 돈도 아니다. 그것은 기억이다. 강순이가 강유진에게 남긴 것은 펜던트 하나였다. 그 펜던트가 50년을 건너왔다. 수연에게로, 나은에게로, 그리고 다음으로.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모양만 바뀔 뿐 언젠가 반드시 닿는다. 늦더라도 돌아서 오더라도 반드시